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의해서 김영철의 입지가 아주 크게 위험에 처할 것 같습니다. 장성택을 죽인 것처럼 고사파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크게 자기가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와 어마어마한 것을 하겠다고 북한 내에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지금 북한 인민들에게 난리를 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무 차원에서 끌고 간 총 대장은 김영철이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야 임마, 너 때문에 내가 국제사회에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되고 트럼프가 나를 모욕시키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어떻게 좀 잘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너들은 great country, I'll make you big and great rich country, 너를 아주 돈 많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야, 이런 사기가 어딨냐, 이런 헛방이 어딨냐. 야, 김영철, 너가 어떻게 해서 이 꼴이 났냐. 미국 눈치가 보여서 바로 고사포로 죽이지 못하면은 정치 수용소로 보내겠죠. 아니면 톤을 좀 낮춰서 재교육하라고 보내겠죠. 북한에서 재교육이란 건 충성심 테스트 하는데 최고니까요. 근데 저희에게 포인트는, 만약에 미국이 전략을 가진 나라라면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왜 내가 만약이라고 하냐면, 미국은 디테일에 약해요. 큰 건 아주 잘합니다. 항상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거는, 전투는 정광석화처럼 하지만 그 끝 전쟁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술하고 좀 물러요. 그래서 내가 미국이 전략을 북한에 대해서, 이런 나라에, 북한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전략을 제대로 갖는다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김영철이가 고사포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겠죠. 죽이나 않고 교통사고로 바꾸는 게 뭐 이렇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북한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니까, 하기 전에 김영철을 망명시키는 겁니다. 당장 미국으로 아니라도 뭐 스웨덴이나 뭐 중립국이나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영향이었을까? 김영철은 그냥 김영철이라는 사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통전부장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가장 측근이고 김정은의 복심이고 김정은의 손발인 사람이 망명을 했다? 김정은의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왜 뿌리째 흔들리냐? 지금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뺨때기를 맞아도 호되게 트럼프한테 뺨때기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리 돌아가서 수습을 하고 자기 국민들에게 이건 트럼프 그 SOB 뭐 형편없는 인간이 지 개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회담도 안 하고 중간에 끝도 안 내고 튀어나갔다라고, 그게 사실이라 손치더라도,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바깥 세상과의 인포메이션이 한계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듣기는 들을 겁니다. 믿기는 믿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 저 밑에서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신인 줄 알았는데, 전지전능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1차 회담에서 보이 트럼프를 마음대로 자기가 트럼프보다 더 여유롭게 김정은이 악수하고 웃고 했습니다. 이번은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트럼프는 초조한 모습을 꽤나 보였어요. 앉는 자세도 김정은은 거의 똑바로 바로 보면서 한 20도 각도로 트럼프를 지켜보는데, 트럼프는 거의 김정은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김정은에게 뭔가를 구애하는 듯한 그런 자세, 구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북한 조선
통신을 통해서 안 나갔겠어요? 중앙통신을 통해서 안 나갔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우리의 김정은. 근데 그 위대한 사람이 세게 뺨때기 맞고, 뭐 뺨때기랑 진짜 피지컬리 때려서 아니라 개창피를 당하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돈 받아오겠다고 돈 보따리를 우리가 약속받도록 미국과의 이 길을 닦아놓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이 도와줄 것을 약속받고, 더더구나 종전선언에서의 남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갔는데, 그런 것까지 다 떠들고 갔는데, 다 해낸다고 오면은 모두 박수하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보십시오. 회담이 성사됐다고 생각하고 벌써 특위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위들이 얼마나, 뭐 사회 전반 전체에 대해서 한국의 실직자가 1월 달에 실업자가 124만이 되고 19년 만에 최악의 실직자가 나서고 대통령 관심이 없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 상황판을 취직, 실업 상황판을 걸어서 자기 제1의 국민과의 첫 번째 국민과의 약속이고, 그건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데,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그걸 브리핑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상황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용 상황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 생색 내는 뒷받침, 옆에서 거들어주는 기범조들.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66시간을 오면서 군데군데 내려가지고 30분씩 서서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은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제가 며칠 전 얘기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김정은의 모습은 인간적이고 담배 안 피우는 트럼프는 비인간적이냐? 그리고 지금 이 대천지에 어느 나라든지 이 공격 오염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거의 뭐라고 할까요? 뭐 좀 표현을 과하게 하자면 국내 애연자들에게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적을 보듯이, 고슴도치를 보듯이 전부 불편합니다. 그리고 피울 때도 딱 너들은 격리되어 피워가는데 그거를 중국 땅에다 공기를 담배째를 흩뜨리는 거, 물론 담배째 흩뜨리지 말라고 동생이 재떨이 들고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적이라고요. 참 구시대적이고 60년대 70년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땐 담배 피우면 멋있어 보였죠, 남자가. 그럼 캐캐묵은 사고를 가지고 보수들에게 공격할 때는 뭐냐고, 우리가 수구 꼴통이고 캐캐묵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약간 지엽적인 옆으로 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런 기범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다 되도록 해놨는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상실이죠. 근데 나라가 살라고 이런 거예요. 나라가 살라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약속을 하면은, 공동성명문을 내면은 무지막지 큰 일들이 벌어지고 드디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고 새로운 미북관계 설립을 위해서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준비까지, 남북 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화하는 준비단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김센 거죠. 그건 우리 상황이라 치고 김센 게 아닙니다. 우리 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우리 살라고 하는 자비심에서 한 건 아니고 미국의 국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살도록 해준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김영철에게 뭔가 작업을 하지 않을까. 정말입니다. 김영철도 고사포로 어느 날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심각하겠죠. 그러나 고사포로 어느 날 지도새도 없이 고사포로 맞아 죽으면은, 사람을 고사포로 쏘면은 뼈가루도 없습니다. 날릴지. 김영철의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튀어야 되나? 남아서 충성맹세를 하고 이걸 수습해야 되나? 충성맹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습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맹세가 한다고 자기 목숨이 남아있겠어요? 하기야 김정은이 지 주변 식구들을 다 날렸으니까, 고모부도 날리고 고모도 날리고 다 날렸으니까
형님도 날리고 다 날렸으니 다 죽였으니까 뭐 그까이 것 자기 부하 하나 죽이는 건 간단치 하지만 그 죽인 사람들이 앉아있는 상황과 지금 김영철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은 왜 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김영철의 역할이라는 무게감 생각하면 함부로 손댈 수 없지만 고민은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살려두기에는 내가 분통이 너무 터진다. 김영철은 이대로 살아남아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김정은에게 용서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김영철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미국의 김영철에 대한 전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 미국도 맹한 거죠. 김영철을 빼내는 것은 망명시키는 건 댐에서 댐 뚝을 이루고 있는데 벽돌 하나를 빼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같지만 댐 전체가 무너집니다. 핵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폼페이오도 볼턴도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큰 것은 아주 잘하지만 솔직하고 크고 대담한 건 잘하지만 정교하고 아주 이중적이고 트리키한 미묘한 거에 대해서는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워싱턴에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싸우기 바쁘고 또 트럼프가 깔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국제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내가 트럼프라면은 미국 간의 회담을 성명문을 어쩌고 저쩌고 1-2개월 내에 다시 정리해가지고 내놓겠다. No deal is better deal. 지금 이 상황에서 어설프게 서둘러서 성명문 내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좀 더 건설적인 걸 만들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말은 했지만 약속보다는 기자회견에 앞선 그의 생각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이렇게 된 건 저질러 놓은 거죠. 저질러 놓은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결실을 얻으려면은 김영철을 망명시켜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의 공유를 꼭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응원의 글도 건설적인 토론도 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